인류의 다양한 문명과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축제 세계박람회. 대최국의 역량을 자랑하는 동시에 도시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アジアにおける初めての万博でした。で、これによって日本は高度成長期に入るちょうどすごいタイミングでですね、世界の、方々とお会いする機会だったり。 2025년 두 번째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일본 오사카. 오사카가 다시 세계박람회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こちらはもともと夢洲というところが、国際的な観光拠点としての、街づくりの構想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これを、万博をですね、誘致をすることによって加速をさせて、でそれを、大阪・関西の発展につなげていこうというふうなのが2つ目の理由になります。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이자 최초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부산 북항. 이 부분이 일단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고 이쪽은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복원과 재생의 땅 북항. 세계박람회의 의미 역시 남다릅니다. 기존 시가지의 부지를 잡고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공간 구조를 좀 바꾸고요. 부산 전체의 미래지향적인 형태를 좀 바꾸겠다는.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그 성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브랜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기업들은 좋은 기회를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집. 세계박람회의 주 무대가 될 부산 북항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북항의 준비 상황과 강점을 들여다봅니다. 아름다운 바다, 다채로운 풍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은 지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기대감과 열기가 가득한데요.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자갈치 시장이나 이 부산 이 상인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큽니다. 현대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볼 것도 많고 근데 더군다나 엑스포 열리면은 다른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볼 것도 더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미국의 한 여행 전문 매체는 가볼 만한 세계 여행지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했습니다. 매체는 K-팝, 영화제 등 부산의 문화와 역사 명소를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부산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서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시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대도시 부산.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의 위기는 남부권 중심 도시 부산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산이 처한 과제라고는 요즘 말씀 많이 듣는 지역의 낙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봤을 때 인구의 줄어든 감소, 특히 그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과 전환점이 필요해진 부산은 2014년부터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사실 모든 이제 지금 지자체들이 다 이 구도심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다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기존의 구도심에서 새로운 어떤 도심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이 아니라 부산과 남부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발전축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골고루 발전하고 또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 기회다. 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오사카는 1970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 박람회를 열게 됐는데요. 楽しく皆さんね歓迎しておりますね。ね喜んではい大阪でね万博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はもう楽しんでおります。はい。はい、大いに期待してます。おっしゃる通りまさに大きな大阪にとっては経済効果はすごくあると思います。おかげさんで入国の緩和になってから結構外国人のお客さん戻ってきてくれはったんで 세계박람회의 무대가 될 유메시마는 오사카 앞바다에 위치한 세계 인공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 같아 보이지만 2년 후 박람회를 위한 부지 개발이 한창인데요. ここを中心にしたところが万博の会場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の海のエリアとここのエリアで、そしてこういうエリアがですね、万博の全体のエリア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この大屋根の中にですね、各国のパビリオン、あと153カ国のパビリオンが入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またテーマ館といってそれぞれのテーマ別に、8つのパビリオンがこの中に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유메시마는 일본 경제가 호황이었던 1970년대 매립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 대형 개발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일본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인공섬에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위축되어 가던 오사카 간사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인데요. ご承知の通り夢洲というのは埋め立て地になりますので、既存の建物とかがほとんどなくて、会場建設であったりとかその後の街づくりに非常に便利な優位性があったというのが一つです。それから二つ目がこちらはもともと夢洲というところが、国際的な観光拠点としての、街づくりの構想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これを万博をですね誘致をすることによって加速をさせて、でそれを大阪・関西の発展につなげていこうというふうなのが2つ目の理由になります。 수도 도쿄에 이어 일본 제2의 도시로 꼽히는 오사카. 상업과 물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오사카 역시 경제 불안과 수도권 집중화의 그늘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사카가 다시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 이유이기도 한데요. 関係連は万博誘致の段階からですね、なんとか大阪で万博を開催しようということでさまざまな取り組み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でまた国内でもですね、より多くの方々にこの万博を応援してもらえるように、署名活動を行ったり、それからその人々にこの万博を応援してもらうように企業に働きかけまして、例えば、飛行機にですね万博のマークをつけたり、大きなターミナルにですね万博の、プロモーションをするようなコーナーを作ったりですねいうことで、アピールをしました。で、BIE ですね、BIE の皆さんが来る時にもですねそういう地元の盛り上がりを肌で感じていただけるような取り組み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 반세기 전 1970년 바로 이곳 오사카에서 열렸던 세계박람회는 오사카는 물론 일본 전역에 큰 성과를 남겼던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당시 엑스포의 상징 태양의 탑과 실물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는 엑스포 기념공원에는 아직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テレビでしか見てない。やっぱり万博っていうとなんかワクワクします。その頃はね1日しか行かなかったんですよ。はい。たくさんの人で、はい。やっぱりかなり感動しました。ね。日本で初めての万博ですから、はい。 일본 경제의 황금기로 꼽히는 1970년대,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오사카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6,400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세계박람회 사상 최초 흑자 엑스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해 전후 일본의 부흥과 선진국 진입을 세계에 알리며 국가 발전과 지역 도약의 자양분으로 활용했습니다.
当時ですね、日本もちょうど高度経済成長期の真っ只中で、これから成長するその象徴として日本中のですね、そして世界中のですね、英知が集まった万博でした。当時もう日本国民ですね、この万博にみんなが行きたいとなってですね、ちょうどこれからの経済発展の象徴になれるものがたくさん集まりましたので、当時はもう本当に日本中が熱狂してですね。これが、アジアにおける初めての万博でした。でこれによって日本はもう高度成長期に入るちょうどすごいタイミングでですね、世界の、方々とお会いする機会だったり未来をこう見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で、もう子どもたち、そこに参加した子どもたちが実は今教会にいっぱいいるんですけれども、大人になりまして、で彼らに絶大な印象を残して、もうその万博っていうのはすごく心残るものになりました。 반세기 만에 같은 도시에서 다시 열리게 된 세계 박람회. 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번 박람회에 거는 기대도 남다릅니다. 주최 측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인데요. 未来社会の実験場というのがコンセプトでございまして、例えば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世界の人たちが一つの場で、実際に交流したり、対話するっていうにあたって、ご存知からの通り、ちょっと日本の方は必ずしも語学が得意ではない部分もあります。自動翻訳機っていうシステムを会場の場で使わせていただこうと思って今準備してます。あと今、日本のテレビでも結構取り上げていただいてますけれども、空飛ぶ車と言われているシステム、これがですね、実はもう4社様、提案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で実際に今からですね、万博会場までの、輸送にそういった空飛ぶ車っていうのを実験的に導入できないか、これ結構話題になってまして、でこの後、これがうまくいけばいろんなところで運用できるようなもの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세계 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개발로 오사카 지역 경제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박람회를 계기로 유메시마 섬에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また万博の跡地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も、この万博終了後にですね、これをまちづくりに生か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もう万博で得られた知見、レガシー、これを次の世代に残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で、この、新たなこ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機能であっ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を充実させて、でそれを国際的な観光拠点としてつないでいこうというふうなそんな構想がございます。IR、統合型リゾートということで国際的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施設であったりとか、あるいはビジネスの大規模な集客施設であるマイス施設、こういった施設を要するような統合型リゾート IR というものを、これは大阪市大阪府としてこれ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計画がなされておりまして、万博を単なるエクスポで、展示で終わらせてはいけないなと、また一過性のお祭りで終わらせてはいけないなと思ってます。今関係連として考えておりますのは、一つはやはり世界からですね、新しいアイデアとか、技術とかが集まってきますので、万博が終わった後もですね、そういう技術ですとか、アイデア人が集まってですね、新しいサービスとか新しい技術が生まれるような地域に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2030 세계 박람회에 도전하는 부산은 오사카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부산의 박람회 부지 예정지는 원도시민 북항 재개발 구역인데요. 컨테이너와 철창 등으로 닫혀있던 북항은 지난달 공원으로 일부 개방됐습니다. 중앙부두와 여객부두는 푸른 바다를 품은 넓은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도심 속 섬처럼 동떨어져 있던 공간이 시민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중앙 이리 자연스러운 게 참 너무너무 좋네요. 예, 공기도 맑고 보이고 또 물이 흐르니까 너무 좋다. 예. 것도 많고. 아니 일단은 시내에서 가까운데 바로 이런 자연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이 근처에 공원이 없었는데 여기가 생겨서 네,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오게 됐어요. 영도구와 중구, 동구, 남구에 둘러싸인 북항의 옛 이름은 부산포입니다. 1876년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무역항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수탈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한국전쟁 때는 원조 물자가 들어왔던 통한의 역사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이 북항을 빼놓고서는 사실 그 현대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가 쫓겨서 전부 부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로 북항이 유엔군이 들어온 그런 이 항구이고 또 그곳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원 물자들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물론 북항, 부산항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였죠. 그리고 이런 이 북항에서 전쟁 이후에 그 당시 한국전쟁 때 부산이 30만 인구였는데 100만의 피난민이 부산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또 이 섞여서 이런 대한민국 그 최대의 항구 도시를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60년대, 70년대에는 그야말로 이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 입국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산업화의 산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항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 부산 신항이 문을 열며 항만 주요 기능이 이전된 이후 북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옥상 정원에 올라서면 정비 중인 1단계 재개발 구역과 부산 세계 박람회의 주 무대가 될 2단계 구역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일단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고 이쪽은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현재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환승센터 건립 중에 있고 마리나 시설 건립 중에 있으며 일부도와 일부도 위에 있는 물류 창고는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1단계 구역은 국제해양 관광 거점으로 2단계 구역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각각 조성해 낙후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인데요. 그다음에 사후에 활용되는 시설로 여기 4일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박람회 끝난 이후에도 일단 존치를 해서 안에 엑스포 기념관 그리고 ODA 기념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상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해상 신도시는 UN 해비타트에서 기후 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해상 신도시 되겠습니다. 보통 엑스포 전시장이 대규모 개발로 새롭게 조성되는 것과 달리 부산 세계 박람회의 경우 기존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도심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부산 이즈 레디라는 구호처럼 박람회와 별개로 재개발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 박람회를 열겠다는 구상과 차별화된 부분인데요. 엑스포가 처음 시작되고서 한동안은 몇 세기 동안은 주로 엑스포가 우리 인류의 최첨단의 기술을 전시하고 알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운 또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취지로 엑스포가 열렸다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엑스포의 그 취지가
조금 이제 챌린지를 받게 됐다고 봐요. 무조건적인 그 앞선 그 선진화된 기술을 사용해서 지구의 자원을 소모하는 쪽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구를 지키고 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의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더 가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추구하고 있는 신도시보다 너무 다르죠. 우리 부산은 기존 도심을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건데, 그 드라마틱한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고요. 근데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리야드가 아닌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원도심의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편리한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미 육로, 해상,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입체적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 항만이 있다 보니까 도시하고도 좀 단절이 있고 시민들이 거기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었는데, 북한 자체가 부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야말로 도심의 부산역하고 바로 연결돼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재탄생을 시키면서 그 재탄생과 재개발을 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갖는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일대 또는 부산의 원도심도 다 살려내고 또 그 북한이 갖는 그런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원도심 대개조라는 과제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일대 경부선철도와 고가도로 철거, 트램 건설 등 오랜 수건을 한 번에 풀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북한 쪽이 가장 잠재력이 높고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항만으로 버려져 있고 또 쓰임새가 없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엑스포라는 이런 큰 모멘텀이 있는 큰 행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큰 차원에서 그러한 그 입체 고가도로들을 벗겨내는 이러한 힘이 필요한데, 이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여.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정기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 표를 얻어야 개최지로 확정됩니다. 6월 달에 제 이제 4차 이제 PT가 있습니다. 사우디나 이태리 등 그런 나라들과 이제 우리나라 엑스포를 잘 알리는 그런 어떤 PT가 이제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또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BI 이제 대표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 주부제를 잘 알리는 그런 어떤 또 마지막 세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11월 달에 마지막 5차 PT와 더불어 바로 이제 투표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하나가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SK, 삼성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한 민간위원회, 여기에 범시민 유치위원회까지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인들은 직접 발로 뛰며 부산의 경쟁력을 알림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성과와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엑스포에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여태까지 많은 구매를 해왔던 중국의 여러 가지 원자재들, 그 원자재 공급선을 다 바꿔야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엑스포를 유치를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대체 공급처가
사실은 또 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논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韓国で万博をされる時にアジア初は日本でやりましたけども、多分その時と違うアジアを絶対世界の国に見せる絶好のチャンスだと思います。 기업도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유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엑스포는 부산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행사고요. 부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꼭 엑스포가 유치돼서 부산 경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많이 응원해 주이소.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지나온 어제들 속에 참 아름답게. Yeah, the past was honestly the